자, 전자기파요. 외우세요. 간단하게만. 전자기파. 무슨 맥스웰이니 무슨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헤르츠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요. 니네들은 이 전자기파의 종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들을 꼭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 전파라는 애가 있어요. 전파. 그리고 이쪽에 한 이쯤 떨어져서 적외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서를 외우세요. 가시광선 있고요. 자외선 있어요. 그리고 X선 있고요. 감마선이 있습니다. 자, 전파는 이렇게 둘, 넷, 6개. 전자기파는 6개.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이 전파가 나뉘어져요. 장파, 중파, 단파, 마이크로파. 자, 얘네들은 다 전파의 종류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는 커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력은 일정합니다. 왜? 얘네 둘이 곱한 값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 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주면 더 좋아.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투과력도 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한 단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죠.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적외선은 세포를 투과하지 못해요. 가시광선은 세포를 투과하지 못해요. 그런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외선은 투과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핵을 쪼개요. DNA를 파괴시키니까 자외선을 쪼이면 살균 소독,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X선 통과하는 거 맞지? 뼈다귀는 통과하지 못하고 살만 통과하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마선 다 통과해요. 됐나요? 감마선은 이런 데도 다 통과해요. 그러니 에너지가 큰 애가 투과력도 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이유가 뭐야? 아,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진동수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순서대로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가시광선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적자라고 써 있으니까 빨간색이 이쪽이고요. 이쪽에 자외선이라고 써 있으니까 파란색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빨강은 파장이 길어, 파랑이 파장이 짧아. 됐나요? 빨강과 파랑 중에 파랑이 파장이 짧아, 진동수 커, 속력은 같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예. 요렇게 묶어서 요거 어디다 쓰냐면 맨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묶어서 핸드폰 사용합니다. 근데 요새는 핸드폰, 요거에 발생하는 핸드폰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라디오 쓰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라디오파라 그래요. 라디오는 전파 중에 요 앞에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라디오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TV 요거 쓰는 거고요. 얘네 내비게이션이란 거 들어봤니? 그걸 뭐라 그래? GPS라고 하지, 그치? 됐어? 자, 얘네들의 장단점도 한번 볼까요? 전파, 파장이 길지, 진동수가 작지, 빛 중에서 속력은 비슷하지만 에너지가 작으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지. 됐네? 그래서 니네 아빠 차 타고 다니다가 라디오 틀어놨는데 터널 지나가면 지직거리는 거 알아? 되니? 유심히 잘 보세요. 엄마가 내비를 켜놓고 T맵 켜놓고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면 T맵도 멈춥니다. 됐어요? 니네 DMB 켜놓고 이렇게 니네 DMB를 안 보니까 TV는 하기가 좀 어렵죠. 나중에 아빠 차 타고 갈 때 아빠 DMB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터널 통과할 때 멈춰. 됐나요? 라디오도 멈춰요. GPS 멈춰요. 하지만 통화가 멈추면 안 되지. 그죠? 통화는 잘 안 멈추지만 가끔가다 끊길 때가 있습니다. 투과력이 약한 얘를 사용하면 항상 언제나 멈춰. 핸드폰이.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이쪽으로 진화해 왔어요. 지금은 잘 안 멈추는, 얘네들보다 덜 멈추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건 전자레인지죠. 그래서 요 녀석들 근처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전파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니네 몸에 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핸드폰을 써라 그러면 마이크로파를 쓰나요? 그냥 전파에다 쓰세요. 어떤 선생은 얘를 핸드폰을 여기다 써주는 선생이 있고 여기다 써주는 선생이 있고요.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니네 교재에는 핸드폰이 휴대전화, 마이크로파에 써있죠, 그죠? 거기 보면 제 얘가 많아요. 여기 무선 네임 있고요. 와이파이. 레이더 보이니? 레이더. 몇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시요. 적외선 어디다 써? 적외선은 열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열을 다른 말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태양빛 쓸 때면 따뜻하죠. 왜? 적외선이 와서 그래요. 우리 몸 체온 조절하니까 따뜻하지. 왜? 적외선이 나와서 그래. 됐나요? 따뜻하면 적외선. 니네 드라이 하면 따뜻한 바람 나오죠? 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적외선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단어로 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니? 그래서 열 감지 장치,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리모컨 적외선 써요. 이건 얘들만 잘 해줍니다. 자, 가시광선은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광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유일하게 가시광선이죠. 얘만 눈에 보입니다. 다른 빛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전부 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니네 그거 알아? 레이저 포인터 알아? 누르면 빨간 점 찍히는 거 있죠? 이렇게 총 쏠 때도 빨간 점 찍히는 거 있지? 파란색, 초록색 점 찍히는 것도 있는 거 알아? 됐어요? 그럼 점이 눈에 보이니? 네. 그럼 이 중에 뭘 쓰는 거야? 레이저 포인터? 가시광선 쓰는 거죠?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겠냐?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시광선이에요. 다른 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외선 파란색 아니에요? 형광등 파랗던데. 아니 안 보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자외선 어디다 쓴다고?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살균 소독합니다. 그래서 컵 들어있죠. 근처에 가면 안 돼. 투과력이 세기 때문에 니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직접 손 넣어서 꺼내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열면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컵을 꺼낸 다음에 닫으면 다시 켜져요. 됐지? 그럼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 그런데 니네 컵 꺼내는 장치 이렇게 보세요. 유리면이 있지, 그지? 그래야 컵이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문과생이 만든 거야. 됐어? 열면 꺼져야 하고 닫으면 켜져야 되죠. 그래서 컵을 꺼낼 때 열어서 자외선 차단하고 꺼내고 닫으면 다시 켜져야 살균소독 될 거 아니겠니? 그런데 유리로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야 불 켜져 있는데 열면 꺼졌는데 닫으면 다시 켜지네. 다 볼 수 있죠. 컵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잖아. 무슨 때? 가까이만 가도 자외선이 니네 몸에 쪼여질 수 있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꼭 써.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겉만 살균되지. 야, 물을 겉에다 떠먹니? 이상하잖아. 요렇게 생긴 애를 먹는 거야. 그리고 형광등이 양옆에 있다면 요렇게 생긴 애를 먹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겹겹이 꽂혀 있는 건 먹지 않습니다. 그거 문과생 아줌마가 껴놓은 거야. 됐어? 그럼 속에 있는 건 이렇게 빼서 이걸 먹으면 안 되겠지, 그치? 됐니? 살균소독, 자외선 살균소독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의료기구 소독, 손소독, 식기소독 전부 다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거 영화에서 봤어? 지폐를 이렇게 펼쳐놓고 툭 불을 켜면 이상한 파란불 같은 거 나와서 반짝거림의 정도가 달라지죠. 위조지폐 감별할 수 있는 것을. 루미놀 반응이라고 본 적이 있니? 막 뿌려놓고 불을 탁 끄면 형광빛이 막 나타나죠. 그런 것들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X선 뼈 사진 찍는 거 맞지? 그럼 자외선도 위험한데 X선은 얼마나 위험하니?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X선 찍는 거 아니고요. 보안 검색 때 통과하죠. 니네 보안 검색대를 이렇게 지나가지. 됐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팔 벌리세요. 그래서 막 전기톱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야. 가방을 놔두면 가방이 지나가는 데 있죠? 걔가 이거예요. 됐어? 아무거나 막 쏘면 안 돼. 감마선이요. 거의 좋은 거였어요. 암 치료할 때 씁니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안타까운 거. 좋은 단어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 비파괴 검사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원래는 이 벽에 두께를 재고 싶대. 그럼 여기서부터 건물 바깥쪽까지 벽에 두께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구멍을 뚫어야 되지.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자로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됐나요? 근데 이 감마선을 쏘면 이 벽을 빛이 뚫고 지나갈 수 있어. 그래서 벽 밖에다가 감마선 장치, 수분 장치를 놓고 안쪽에다 감마선을 삑 하고 쏘면 감마선이 벽을 뚫고 지나가서 여기 도착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걸릴 시간을 재면 두께를 잴 수 있어요. 그걸 파괴하지 않고 검사한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어디다 쓰는지 시험에 잘 나오겠죠? 반드시 꼭 알아둡니다. 됐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전반사의 조건을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니? 그리고 전자기파의 종류와 예를 나눠서 쓸 수 있니? 이게 전부 다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생각보다 꽤 많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